안녕하세요. 델타원입니다. 2020년 9월 3일 목요일 글로벌 금융시장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임시로 이 쉐링이 배경화면을 교체했습니다. 출처는 핀비즈 웹사이트고요. 거의 모든 종목이 새빨갛죠. 네, 라지캡이고 스몰캡이고 닥치고 하락한 하루입니다. 아마 오늘 이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의 비율이 90% 이상일 듯합니다. 증권예탁원에 잠자고 있는 한국인 투자자들이 US 스탁 쪼가리들은 가만히 있겠지만 그걸 들고 있는 분들은 이런 기분일 것 같은데요. 에휴, 테크 섹터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인텔, 엔비디아, 구글, 페북, 아마존, 알리바바, 그 외에 홈디포, 프록트앤갬블, 월마트, 아휴, 섹터로 이야기하는 게 더 낫겠네요. 파이낸셜, 헬스케어, 산업재, 에너지, 유틸리티, 화학 뭐 안 빠진 게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싸그리 빠졌습니다. 참 정말 기이하게도 이 휴먼 인덱스라는 게 있나 봅니다. 일어나서 보니까 이 아시아 세션에서는 미국 지수 선물들이 무지 강했다가 이상하게 아시아 세션 중반부터 뭔가 약발이 밀린 듯 하더니 유럽 세션 직전까지 엄청 약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이요. 그러다가 독일 증시 오픈하면서 유럽이 전일의 상승을 이어서 슈팅을 줬는데요. 이 갭상승에서 출발해서 거기서 더 올라갔으니 제법 큰 상승을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지수 선물 중 나스닥이 유난히 약했습니다. 이 S&P나 다우는 그렇게 밀리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나스닥만 계속 약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연히도 오늘 제가 이 펀드를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게 됐어요. 그 지금 이 미친 시장에 무슨 에코티 펀드냐? 아, 꼭 펀드를 해야 된다면 이 본드 인버스 이런 거 없냐? 아니면 뭐 하이힐드 준 술술 치고 싶으니까 하이힐드 인버스 이런 거 없냐? 당연히 그런 거 없다 그러죠. 그럼 제가 도저히 펀드 같은 건 못 하겠다. 그러니까 그래도 뭐라도 플리즈 뭐 가입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래 그러면 그나마 이제 EM 중에서 보건력 있을 것 같은 이 라탐 쪽을 좀 찍어봐야 되겠다. 뭐 그렇게 했는데 이 라탐 펀드를 검색해 보니까 이 그 적립식도 미니멈 월 2,000달러를 부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부담스럽고 해서 진짜 펀드 같은 거 진짜 하고 싶지 않거든요. 특히 이제 그 에쿼티 롱 펀드 이런 거요. 근데 어쨌든 제가 영업력에 넘어가서 이 슈로더 라탐을 들었어요. 야, 근데 오늘이네. 오늘이야. 응? 시장 폭락 첫날에 이 펀드를 가입한 이 머저리가 여기 있네. 아휴, 진정 휴먼 인덱스입니다. 에휴, 개소리 그만하고 시장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가볼까요? 어제 시황에서 제가 S&P 슈팅이 나온 것 같다. 이제 장마감 10분 전에 그 지수에서 그 꼭지에 시장가 선물 매도가 막 쏟아져 나오더라. 그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콜옵션은 이제 마무리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아시아 세션에서 딱 시작하자마자 그 어쨌든 또 미국 지수가 강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3일 동안 미국이 굉장히 강했는데 아시아는 계속 약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도면 아시아가 좀 강하게 반등을 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웬걸 이 코스피는 갭상승이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오전 세션 점심 때까지만 강했고 그리고 니케이도 갭상승이 크게 나오긴 했는데 고가에서 막 크게 밀리진 않는데 솔솔 흘러내리는 거. 더 가관인 것은 이 홍콩 같은 경우에는 뭔 놈이 보합 출발해갖고 처음에 아래로 엄청나게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정말 뭐지 싶었는데 다행히 이제 반등이 나오긴 했죠. 그래서 그래 오늘 저가만 안 깨면 일단 괜찮겠구나 싶었는데 계속 올라갔다가 얻어맞는 거예요 또. 그래서 결국에는 오장 들어서 계속 밀렸습니다. 마지막에는 뭐 저 아래로 땅 파러 들어갔죠. 이 한국 시간 10시 45분에 발표된 그 8월 차이신 이 서비스 PMI가 54.0으로 컨센서스 수준으로 나왔고 또 전일과 뭐 비슷해서 서프라이즈 이슈는 되지 못했어요. 어쨌든 아시아 세션에서 시장이 희한하게 약했다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세션 가면 갈수록 계속 나스닥만 약세인 거예요. 이거는 이 홍콩 세션에서부터 이 아시아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나스닥에 숏 포지션을 쌓아간 결과가 아니겠냐 싶은데요. 아마 미국 마감 후에 이 아시아로 이제 메시지를 남긴 이 홍콩 메시지를 남기겠죠. 이 글로벌 헤드쿼터에서. 그래서 그 메시지를 본 홍콩의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야 오늘 테크 숏 쳐야 되겠다.
근데 이제 미국이 프리마켓을 시작하는 게 이 그리니치 제로 타임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 전에는 직접 주식을 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숏을 깔려면 뭐 나스닥 숏을 까야지. 그래서 숏처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희한하게 약하더라니까요. 자, 이제 유럽 세션 가볼까요? 그렇게 유럽 세션 시작하고 나서 이 프랑스에서 1200억 유로를 22기금에서 쓰는 거와 별도로 자국 정부에서 또 돈을 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폭등이 나왔어요. 그 미국이나 미국은 어쨌든 코비드 19이 확진자 수가 이제 확실하게 줄어든 추세인데 프랑스나 스페인 같은 유럽은 지금 하루에 10,000명씩 늘어나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거 부양책 나와야 된다 뭐 그런 기대감이 있었죠. 근데 실제로 부양책이 나오니까 유럽 전체가 뭐 갭상승을 한 상태에서 또 올라갔습니다.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나스닥이 반등을 했다가 이 또 유럽 지수는 그래도 위에서 계속 버티면서 꾸역꾸역 올라가는데 나스닥은 희한하게 도로 기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도 야 이거 뜨겁다 오늘 디데이인가 맞는가 보다 하면서 이 숏포지션들을 쌓기 시작했죠. 그래도 이제 미국 본장 시작되면 요즘 말로 그 이말롤이라고 해서 이걸 말아 올리네 하면서 이 하락 출발한 걸 싸그리 보통 위로 갚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일 당하면 안 되니까 이 풀로 숏을 쌓진 않고 올라오면 좀 본장 시작하고 나서 분위기 봐서 더 쌓아야지 했는데요. 참 이상한 게 이 아시아 세션 내내 유로화를 아래로 밀었습니다. 그러다가 유럽 증시 개장 후에 유로가 바닥에서 올라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커머디티들은 아래로 밀렸어요. 그러니까 유로화 약세는 이 커머디티 약세 요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유럽 세션이 시작하자마자 유로화가 쭉 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커머디티는 약세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이지 리스크 오프 시그널이다. 그런 확신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유럽 시장 시작하고 나서 이 8월 독일 서비스업 PMI가 52.5로 찰 나왔어요. 또 유로존 서비스업도 그냥 그저 그런 50.5 나왔는데 근데도 유럽 증시 계속 달렸습니다. 위로 달렸어요. 그러나 이제 유로존 그 7월 소매 판매는 마이너스 1.4% 하락으로 나왔죠. 거기서부터 이제 상승 탄력이 멈춥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래도 막 아래로 막 밀리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좀 시장 보면서 이해한 게 이거 이 지표 때문에 커머디티가 밀리는 게 아니구나. 그 나스닥 선물이 그냥 지표 때문에 밀리는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동안에 좀 세게 달린 애들에 대한 이익 실현 차원에서의 조정이 나오겠다. 그러면 이런 조정은 골고루 나오고 단지 이제 그동안에 강하게 올랐던 거는 더 강하게 조정을 맞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어쨌든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주도주 조정이 나오면 그래도 순환매가 좀 나오지 않겠나 싶었는데요. 웬걸 미국장 시작하면서 나스닥이 계속 빠져서 거의 마이너스 1%권에서 출발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S&P는 그래도 굉장히 강했고 또 그렇게 특이한 게 그 지수가 좀 하락을 하면 변동성이 좀 올라와야 되잖아요. 보통 오히려 내렸습니다. 뭐지? 그렇지. 그간 콜옵션 변동성이 날뛰다가 지수가 좀 아래로 누르니까 외곽의 콜옵션이 좀 죽으면서 변동성이 줄어든구나. 그러면 오늘 조정이 있대? 최소한 S&P 폭락은 좀 없겠다. 나스닥은 하락이 크게 나올 수 있어도 S&P는 한 기껏해야 1% 정도에서 하락을 마무리하겠다. 그럼 순환매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웬걸. 자, 그 미국 세션 좀 분석하겠습니다. 이 30분 동안은 미국 세션 시작하고 나서 S&P가 버텼어요. 그러면서도 아까 얘기한 대로 변동성이 하락을 했죠. 정말 못 믿으시겠지만 진짜 미국장 시작 후 변동성이 30분 동안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미 나스닥은 1% 하락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나서 반등 다운 반등을 못하다가 결국에 30분 지나서 아래로 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민 기점이 그 미국 서비스업 PMI, ISM 서비스업 지수인데요. 그 서비스업 지수가 그렇게 나쁘게 나온 게 아니에요. 잘 나왔어요. 그런데 밀린 거는 그냥 한마디로 오늘 때리는 날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이미 5일선 아래에서 지금 출발을 했어요. 나스닥이. 어제는 5일선 근접했다가 강하게 반등을 했는데 오늘은 이미 5일선에서 하락 출발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간다는 건 굉장한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만 올라가는 겁니다. 특히 시초가에 그냥 일단 올라가 붙어야 돼요. 근데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솔솔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아예 슬라이드 다운을 했죠. 그냥 쭉 하고 S자로 미끄러져 버렸죠.
그래서 이 오후장 마감 1시간 전까지는 아예 반등도 못하고 그냥 저 아래 마이너스 5%권에서 그냥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다 아예 오늘 하락은 뭐 여기서 끝나겠지. 근데 상승은 막판에 나올까 말까? 그렇게 포기할 무렵에 거기서 또 마이너스 1%를 더 밉니다. 그래서 결국에 나스닥은 4시 30분 정도의 바닥을 찍고 거기서부터 지금 마감 드레싱 좀 들어오면서 마이너스 4.89%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미국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미국 세션 시작 1시간 전에 미국이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88만 1천 건 발표됐죠. 컨센서스보다는 잘 나왔어요. 그런데 절대 수치는 어쨌든 엄청난 수치입니다. 제가 요 몇 주 동안에 계속 미국의 그 신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보통 때 이게 평소에 25만 건, 26만 건 나옵니다. 응? 적게 나오면 23만 건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88만 건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뭐 90만 건, 뭐 100만 건 나왔었죠. 엄청난 건데 사람들이 그래도 줄어들고 있네. 추세적으로는 줄어들고 있으니까 좋다 좋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 세 번째에서 야, 내가 미쳤지. 응? 88만 명이 한 주에 실업자가 돼서 응? 실업수당 달라고 하고 앉아 있는데 무슨 경기 회복이야. 아직 한참 멀었지. 그런데 주가 지수는 역사적 고점에서 3%밖에 안 남았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엄청난 고평가했던 겁니다. 무슨 뭐 금리가 어떻고 뭐 다모다란 교수가 응? 뭐 내러티브 앤 넘버스 그러면서 뭐 숫자가 아니라 뭔가 그 숫자 이상을 봐야 된다. 그래야만 이 증시 그 상승을 뭐 정당할 수 있다. 뭔 개가 풀을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 응? 아휴, 갑자기 또 오버하게 되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뭐 장 초반에는 그래도 나스닥 밀릴 때 다우에서는 좀 초반에는 강한 매수가 들어와서 잠깐 플러스도 났어요. 뭐 은행주 같은 거 강세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나스닥이 뭐 2%, 3% 이렇게 슬라이드 다운 하는데 어떻게 해요? 버틸 수가 있나요? 결국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간 지지선이었던 5일선, 11선 차례대로 다 깼고 그래서 변동성도 17.79% 급증을 했죠. 근데 사실 이런 분위기라면 엔화 폭등에다가 비달러 폭락하고 채권은 장기채 중심으로 폭등하고 금은 폭등하고 구리나 기름 같은 산업재 폭락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연계된 이 리스크 오프 현상들이 쫙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진 않았습니다. 채권이 장기채 중심으로 상승을 하긴 했는데 요 며칠 동안 계속 채권이 올라오면서 이 잭슨홀 미팅 이후에 하락분을 싹 말아올리는 바람에 커버링이 나와서 좀 오른 거지 종가상으로는 얼마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기름도 위로장 초반에는 좀 심각한 하락이 나오긴 했는데 본장에서는 오히려 반등이 해서 뭐 약보합으로 끝났어요. 카파나 골드도 생각보다 하락 안 했고요. 엔도 마찬가지로 얼마 못 올랐어요. 결국 오늘 미국장 내린 건 그냥 나스닥 중심으로 이런 겁니다. 쉐링 등장해봐. 마이 무엇다 이가. 네, 이런 명언 있죠. 시장 참여자들이 주식을 한참 사고 나서 그 다음에 할 일은 뭡니까? 파는 것밖에 없어요. 이 미친 가격의 주식을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사람들이 좀 생기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경제 지표가 아니라 정말 작은 트리거 하나로 악재가 갑자기 생기면서 순식간에 지난 5일간의 상승을 싸그리 아래로 민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락이 하나 나왔다고 해서 바로 증시가 계속 폭락할까요? 그건 또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유동성이 풀린 건 맞으니까요. 대신 이 주도주들 비중이 조금씩 좀 줄여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 있죠. 과열 국면 다음에 나오는 거는 분산 국면입니다. 이거 뭐라고 하지나 그 코스톨라니의 어떤 그 순환 국면이라고 기억이 나는데 분산 국면은 시장이 바로 이렇게 막 뚝뚝 부러지는 게 아닙니다. 공포 국면에서 부러지는 겁니다. 이런 거는 그냥 오늘 하락 나오면 그동안에 잘 나갔던 애들이 한번 쫙 매도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는 못 나갔던 애들이 살짝 반등을 줍니다. 그럼 거기에 쫓아붙으면 거기서 그 다음날 또 그걸 까고 다른 걸 또 반등시켜줍니다. 그런 식으로 점점 이 투자자들이 스마트한 머니들은 엑시트를 하고 좀 널한 친구들이 그걸 싹 받는 겁니다. 그냥 그 고가에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5% 빠졌네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참 시장 총평을 하겠습니다. 리스크오프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건 심각한 수준은 아닙니다.
내일 미국 8월 논판 페이롤 나오죠. 이런 거 보고 대응해도 되고요. 또 다음 주 월요일은 그 미국 레이버데이 휴장이죠. 또 목요일은 ECB 통화전체 회의고요. 그러니까 증시에서 관심은 살짝 멀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좀 더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템포를 좀 늦춰가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개꼭지에 이 펀드를 가입한 이 휴먼 인덱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니나 인사 고생하셨습니다.